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네, 충남 아산시 쪽에 이제 소형 아파트 2개를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살 때는 이게 중과 제외라고 이제 뭐 부동산하고 얘기가 돼서 샀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팔 때는 네. 중과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네. 이게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처분을 하는 게 나을지, 이게 좀 고민스러워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각각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소요? 네, 네, 충남 아산시 대방읍 네, 폐규리 424-9 신라 네. 아파트. 네, 신라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같은 아파트 이제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신라 아파트 두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거주는 안 하고 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는 저기 경기도 시흥시에 네. 따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시흥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곳도 아버님 소유이시고요. 그럼 3주택자이신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산에 있는 신라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신 거죠? 예.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뭐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보유하신 기간이 둘 다 뭐 대략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세 채. 신라 아파트가 하나는 한 4년 좀 넘었고요. 네네네. 하나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집을 사실은 이제 사드릴 때는 여기 뭐 조정지역이다, 투기지역이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곳이 투기지역이다, 도정지역이다 이게 묶여버린 게 작년부터 지금 웃기면서 지금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제가 지금 시흥시 쪽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집은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흥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15년? 15년.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투기자라고 좀 하기는 뭐한 게 지금 긴 시간 동안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여유자금 갖고 집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기 전에 이렇게 막 불붙기 전에 사셨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플러스 어떤 나이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중과에서 좀 배제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법안이 바뀌어 가지고요. 기존 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서 추가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받는 이런 구조. 그런데 지금 두 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라는 그 구조를 넘어갔고요. 한 주택이 한 2년 정도 됐다 보니까 그거는 세무사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먼저 좀 판단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신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어진 거는 97년도, 98년도 네. 말. 네,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가 재개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한 10년 재개발 들어가서 내가 그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장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나이대가 또 상당히 또 세월이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들어간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성 사진을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0여 년 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까지 바라보려면 앞으로도 20여 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런 아파트 형태에서 신규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 제가 얼추 따져봐도 여기에 만 세대는 좀 안 되는 이런 구조지만 몇천 세대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 그 다음까지 계속 입주 시장으로 쏟아지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쪽으로만 봤을 때만 지금 쏟아지는 물량이고 좀 넓게 크게 보게 되면 네. 위쪽이나 이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옆으로도 밑으로도 계속
앞으로 신규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이거를 1가구 2주택, 1가구 다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자 양도세에서 양도세 중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재건축, 재개발까지의 길게 봤을 때의 어떤 자산의 증가폭, 차익폭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혹은 내후년 정도 가서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자산을 깔고 누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내려앉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당장 파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3주택자로 1가구 2주택자 이상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받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서 양도 차익이 나는 거에 82.5%, 2주택자는 72.5%라는 엄청난 양도세를 내는 이런 그쵸. 구조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살고 있는 집 외에 지금 2주택은 거기서 양도 차익이 가장 덜 난 거부터 올해 좀 정리하시고 내년에 한 주택지를 정리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차익 반등이 지금 살짝 올라가 있는 이런 지금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익 반등을 크게 볼 수는 없다. 여기서 크게 보더라도 주택을 계속 가져갔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라는 구조에 딱 걸려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양도 차익이 최대한 조금 난 거 먼저 올 가을에 이사철에 맞춰서 신규 물량이 쏟아지기 전에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서 한 채 정도 더 팔러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곳에 교통 호재나 철길 호재 여러 가지 호재는 있지만 그 호재를 기존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오래 남기고 있는 이런 상태의 주택보다는 신규 주택에서 입주 물량에서 그 호재를 많이 가져가 버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네. 지금 아파트, 신라아파트 그 지도 뒤쪽에 네네. 공터 쪽에 거기 이제 그 반대쪽에 네네. 신라아파트 이쪽 오른쪽에 이제 그 뒤에 공터에 이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아파트 바로 인근에서.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가져가게 되면 네네. 이 지금 제도가 안 바뀌면 손해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보면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거에서 조금 올라갔어요. 차익 반등이. 그런데 신규 물량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오래 갖고 가게 되면 내 자산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요. 예. 한 번 정도는 이걸 팔고 다른 자산 쪽으로 수익을 보던가 차익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자산 규모로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